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문화 적용학습 현대소설의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길 작가의 작품인데요. 윤은길 작가 굉장히 많이 본 작가의 이름이죠. 맞습니다. 우리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그 작품을 쓴 작가인데요. 그 작품의 연작소설 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날개 또는 수갑을 어떤 시대적 배경이고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먼저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개라고 하는 건 무슨 자유로움을 좀 연상하죠. 그리고 수갑이라고 하는 건 억죄고 통제당하고 억압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작품은요, 자유로움과 그리고 통제와의 갈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1970년대, 80년대에 군부 독재 세력에 저항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세력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군부 독재 세력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한다,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쓰고 들어갈게요. 3명의 인물들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독림산업의 사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와의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배경 설명드리면 독림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 측입니다. 근데 그 독림산업에서 저항하는 그 독림산업에 사원이 있는데요. 그 사원들은 이름이 민도식, 그리고 장상태, 그리고 우기환, 이렇게 3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인물은요, 왜 회사 측과 갈등을 하냐면 바로 제복, 유니폼을 입기 싫어서예요. 왜 자유롭게 내 옷을, 내 개성을 뽐내야지 왜 획일화된 우리 유니폼을 입게 하냐라고 해서 이 입장 차이의 갈등을 보이는데요. 그거에 불만을 가진 우리 사원들 크게 3명이 이제 다방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준비위원회를 꾸렸을 때 우리 장상태 인물, 장상태 직원이 준비위원회로 대표로 갔는데요. 이 2 사람은 원하죠. 민도식과 우기환은 우리의 입장을, 반대 의견을 어필해줘라.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상태는요, 이 2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다방이라는 공간에서 지금 서로 요즘 들어 카페, 요즘 말로 하면 카페죠. 그 카페에서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따옴표부터 나오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사전 설명드렸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네들어 독림산업사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려고는 안 했어. 최소한 우리 과의 의사만이라도 전달해왔어야 될 게 아닌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과의 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생각, 즉 어떤 생각이요? 유니폼, 즉 제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복 거부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복을 거부하는 의사, 이거 전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통과가 안 되고는,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책임을 맡았으면 적어도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우리 장상태는요,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책임을 맡았으면 그 책임을 이행하려는 자세, 즉 시도, 이 의견 어필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죠. 시도나 태도. 이거라도 우리가 납득을 할 텐데 왜 시도조차 안 했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장상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요, 우리 사원들은 제복을 입기 싫어요 라고 하는 의사를 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장상태가 변명을 합니다. 장상태가 해명을 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똑똑히 잘 들어달라면서 기획실장이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어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실장은 어느 층의 입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획실장은 이 독립산업 측의 회사 측의 인물이죠. 독립산업 쓸게요. 회사 측입니다. 사측의 인물이고요. 자기네가 작성한 초안을 낭독했대요. 어떤 초안 내용일까요? 제복을 입는다라는 얘기겠죠. 제복 규정이겠죠. 낭독을 끝나더니 잘들 들었냐고 물어. 잘들 들었다고 끄덕끄덕 그럴 수밖에. 그랬더니 질문 있으면 하라는 거야.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서 앉아있는 판인데 실장이 씨 웃어 라고 얘기해요. 자, 우선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초안을 권위자가 쭉 얘기하고 야 질문 있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질문하겠어요. 쫄아가지고 머뭇머뭇거리겠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뭐예요? 씩 웃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질문이 없다는 건 원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믿고 수정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회사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이처럼 만장일치로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이러는 거야. 용가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다니까. 나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하고 해명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설장의 태도 보세요. 사실 만장일치라는 단어는요. 야, 제복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다 들어야 돼요. 그게 만장일치죠. 혹은 반대하는 사람 손 있어? 손 들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묻어대고 야 질문 있니? 없으면 넘어갈게. 뭐 이래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느 부분에 표시하고 메모할 거냐면요. 질문이 없다는 것부터 꺽쇠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이러는 거야까지 묶어주시고요. 그게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다. 또 중요한 사업에 만장일치로 협조해줘서 고맙다라고 거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지금 알지도 못하게 지금 계속 보이지 않는 억압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더 나쁜 건 뭐예요? 민주적인 척 하는 거죠. 그쵸? 위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아 너네 그렇다고? 오케이 넘어갈게 이런 거. 네,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씩 웃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실장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장상태 그 사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가리 통뼈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 자체가 용가리 통뼈, 즉 강자, 힘이 센 사람이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상황이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도리가 없음.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시겠죠? 제복을 입냐, 즉 유니폼을 입냐 안 입냐의 싸움인 이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장의 말은 우리 장상태의 말로 요약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넘어갈게요. 장 선배님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변명을 했던, 해명을 했던 이 장상태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결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 선배님은 다시 한번요 체크할게요. 장상태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모순, 이 결점이 있는 거죠. 자, 회의는 랑데부가 아닙니다. 우리 랑데부 실제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랑데뷰,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와 나의 랑데뷰가 너와 나의 만남, 밀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회의는 밀회가 아닙니다. 즉 몰래 만나는 만남이 아니에요. 특히 노사 간의 회의는요, 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전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건 당연합니다. 이래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사용자 측을 밑줄 쳐놓고 A라고 한 다음에 그 A에 대한 설명, 뭐 B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누구의 입장일까요, 여러분?
독립산업층 입장인가요? 사원들 입장인가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계획을 밀고 나가는 거. 네, 독립산업의 입장이죠. 사측의 입장이에요. 회사 측의 입장. 밀고 나가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면요, 피용자 측에서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 통뼈 할아버지가 돼도 따질 건 따지고 반대할 건 반대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피용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누구겠어요? 맞습니다. 독립산업의 사원들이 되겠습니다. 원래 피용자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가 단어 뜻이요, 노동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자 측에서 용가리 통뼈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통뼈 할아버지가 돼서 따질 건 따져야 된다. 힘이 약하고 안 한 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의견을 어필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계속 따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상태의 잘못을 이어서 따지고 있습니다. 잘못, 책임을 지적하죠. 야, 그래도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못하고 돌아오면 어떡하니? 라고 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 처음부터 뭘 했어? 난 그런 일에 적임이 아니라니까. 우군이 맡으라고 했잖아. 여기 우시성이 누구예요? 네, 우기환 씨죠. 그쵸? 그래서 우군, 우기환 적어주시고, 우리 앞부분 줄거리가 생략됐는데 어때요? 처음부터 그런 일에 자기는 적임이 아니다, 자격이 아니다, 우기환이 맡으라고 했잖아 라고 해서 자꾸 해명, 변명을 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해명하고 믿지 않고, 해명하고 지적하고, 갈등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의 갈등은요, 독립산업과 사원들의 갈등이었어요.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네, 맞아요. 제복을 입고 안 입고의 갈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복, 유니폼, 이걸 가지고 갈등의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갈등은 다시 한번 누구랑의 갈등? 맞습니다. 우리 장상태와요 갈등하죠. 민도식, 우기환하고 갈등을 해요. 지금 저항을 했냐 안 했냐, 의사표현을 했냐 안 했냐, 이 의사 전달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전달 과정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품의 부분은 첫 번째 갈등이 요거, 두 번째 갈등이 요거라고 정리될 수 있겠네요.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제목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줬어. 비유적인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마술사도 아니고 누가 입혀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점점 우리가 제복에 지금 제도가 통과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에, 제복 제도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 그래서 지금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부분을 간신히 가라앉힌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이야 라고 하는 이것은 민도식이 그래도 중재를 합니다. 갈등이 계속 고조되니까요, 우리 민도식의 입장에서는 중재를 합니다. 우기환과 장상태의 갈등 중에. 자, 그래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는데요. 험악해진 분위기는 다시 한번 갈등 나옵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에게 풍빌 필요가 있었던 거야 라고 해서 우리 회사 독립산업의 그 속내를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거, 요거는요 진짜 민주적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때 요식행위의 요식은요 바로 그냥 하나의 양식, 겉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이 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걸 풍길 필요가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앞에 내용하고 이겨지죠, 여러분? 민주적인 척 하는 것을 이 사원들끼리 눈치채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요거 부분은 우리 준비위원회가요. 절차적 또 형식적 이런 이 겉을 절차적 형식성을 띄고 있다, 거칠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절차적으로 그냥 형식,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보여주는 대내에 풍길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적인 척해서요. 자, 이제 길은 두 가지뿐이야. 이때의 길의 상징적인 의미, 방법이겠죠. 이제 방법은 두 가지뿐이래요. 어떤 방법?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몸에 꿰든가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앞에서 그 비유적인 표현 나왔어요. 화면 볼게요. 아까 제복은 벌써 우리 몸의 절반쯤이나 입혀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제도가 통과되고 승인되고 있다. 즉 우리가 굴복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읽은 장면,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몸에 깬다라는 건 그 제복을 결국 입게 되는 행위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태도는 첫 번째 1번 뭐 한다? 현실에 굴복한다라는 거죠. 그쵸?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든가. 두 번째 안은 뭐예요? 저항이겠죠. 각자가 알아서 결정한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화제 전환되는데요. 그 전까지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앞부분에서 지금 계속 다방에서 세 사람이 갈등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독림산업 사측의 속내를 판단하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해요. 야, 우리 방법은 둘 중에 이제 하나다. 굴복하든가 저항하든가 둘 중에 하나구나 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제가 전환돼요. 저 사람이라고 하는 뉴페이스가 등장하네요. 자, 가볼게요. 아까부터 우리를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저 사람인 미스터리한 정치 뒤에서 나오는데요.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이 저 사람이겠죠. 자, 단어들 먼저 보시면 생산부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을 얘기하고요. 공원은 공장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부에서 생산직에서 일하는 공장 직원 복장을 유니폼을 한 사내가 빗두름한 이것도 단어 뜻 비스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뚤게 자세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떼고 꼿꼿하게 안 했고 이쪽을 돌아다 보면 야릇하대요. 그 야릇하다는 게 묘하고 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묘하고 이상함.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를 보더니 정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수윤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그는 다시 한번 사내고요. 그 사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쪽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 장상태가 여기에다가 호출을 하죠. 뭐요? 미수윤이라고 하는 다방의 종업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공간이 다방입니다. 어머, 다방. 네. 자, 미수윤을 부릅니다. 이봐! 저기 앉는 저 사람 사네요.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장상태가 저렇게 비웃고 있는, 우리 보면서 이상하게 묘하게 비웃고 있는 사람을 호출을 합니다. 미수윤을 통해서. 잘 보세요. 장상태의 마인드 보세요.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나도 제복 안 입고 싶어요. 장상태 입장에서. 나도 안 입고 싶은데 그때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떻게 손을 드냐. 얘도 억울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너무너무 올라와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데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하기 싫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어떻게 이렇게 짜증 울분이 있는 상태에서 누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어요. 화풀이의 대상이 딱 사내로 꽂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센 척하죠.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약간 긴장감도 주죠. 자, 눈이 휘둥그레진 미수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은 굉장히 놀랐어요. 놀람. 근데 그쪽이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사내죠.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눈치챘겠지만 서술상의 특징은 1인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는 글자 나오지 않아요. 작품 밖에서 전지적 서술자 시점으로 서술되는데 지금 이것도요.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다라는 서술자의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서술자의 상황 설명입니다. 왜냐, 독자들은 어머, 사내가 어떻게 알고 왔지? 미수윤한테 말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방 안에 공간에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해서 사내가 자동적으로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소위 말해서 기 좀 세죠, 여러분. 기가 좀 세요. 정면으로 상대를 했대요. 모르는 사람인데, 처음 본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여전히 이 웃음기를 입에 본 얼굴이라고 해서 왜 웃는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얘기를 엿듣고 비웃지 비웃게? 하면서 따지고 들어가죠.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사과합니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의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소리가 커서 엿듣는 게 아니라 너네가 들리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기가 좀 세요. 또 말씀 내용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독림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이 관심사, 즉 공통점, 자신의 관심사라는 걸 밝혀요. 어라, 그러고 보니까 당신도 독림가족이 일원이 병문안군. 부서가 어디야? 라고 해요.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벽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벽부는 잔심부름하는 심부름꾼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생산직을 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 업무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자신의 직책과 직무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가볼게요. 자, 이름은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보게.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보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름이 권이 아니라 성이 권인데, 그죠? 성이 권인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성씨임을 아는데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보게 이름을 다 말하는 거죠. 이름 다 말하기 요청. 그것을 왜 이렇게 말해요? 비아냥되는 거예요. 야, 성까지 짝을 맞춰봐. 뭐라 말하다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장, 권 씨 나오는데요. 이 장은 권 씨를 놀이객감, 화풀이할 대상으로 작정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장의 내면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만만한 상대를 만난 이 분명히 하면서 이 장의 태도, 입장이죠.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낸다는 건 뭐예요?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입니다. 화풀이하라는 거죠. 야,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얘 만만한 거 같으니까 야, 너네도 가담해. 야, 같이 까.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엄한 사람 화풀이를 너무너무 오버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니은 별표 쳐주시고요. 도식이 네모칸 쳐주시고 그 도식이 보기엔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도식의 내면 제시하죠. 내면 직접 제시. 그러니까 도식이의 우리 맨 도식씨의 시선을 중심으로 지금 내면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견해예요. 그쵸? 그래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앞에서 장은 만만하게 보고 있는데 장과 대조적인 생각이죠.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가 누구예요? 권씨 사내죠. 권씨라고 앞으로 쓸게요. 이제.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의 사회 풍토가 보이죠, 여러분. 보편적 사회 분위기예요. 뭐요? 본사 사무직이 그때 당시에는 더 생산직보다 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명 화이트 이 셔츠를 입고 사무직 하시는 화이트 칼라 분들이 머리가 즉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 있었고요. 육체적 노동을 주로 하는 생산직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직 업자들은 그때 당시에 되게 비굴한 굽신굽신한 거리는 태도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권 씨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굉장히 당당하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의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권 씨는 태도가 자신감 뿜뿜이에요. 권 씨의 태도 적어주시고 가볼게요.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누구의 외양묘사요? 권 씨의 외양묘사죠. 꺽쇠 표시할게요. 두툼한 입술, 커다란 눈에 띄고요. 장 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 비슷비슷이에요. 정돌의 작은 체구. 요거죠. 우리 또 계속 이을게요. 외양묘사 안 끝났습니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2~3살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20~30년은 더 세상을 살아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또 교양이라는 것과도 연결돼서 자벽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교양이라는 것도 연결된다라는 건 좀 약간 연륜이 차가지고 관록이 차가지고 비속어긴 한데 짬밥이 차서 좀 여유로워 보인다.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약간 교양이 있어 보이고 좀 남달라 보이는데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까지 꺽쇠 표시 닫아주시는데요. 아까 꺽쇠 표시 어디서부터 열었냐면 두툼한 입술부터 꺽쇠 표시 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지금 연 건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본 권 씨의 모습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첫눈에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한 누구요? 도식이, 민도식씨. 빈 도식씨의 내면, 즉 시선을 중심으로요. 비굴한 표정 아닌데? 되게 자신감 있는데? 그리고 되게 장 상태랑 멀리서 비교했을 때 둘이 비슷비슷하고 거기에 좀 연륜이 차 보이는, 관록이 좀 보이는데 이거 다 누구의 시선이요? 민도식의 시선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민도식의 시선으로 본 누구의 외양묘사요, 여러분? 네, 권 씨의 외양묘사. 가볼게요.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차는 자벽인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틀 동이나 관심을 갖지? 이래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 우선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라고 하는 원관념. 이거 비유죠. 원관념은 이름을 알려주기 싫은다라는 거죠. 이름을 숨기는 거. 좋았어. 그런데 자벽일 그리고 제복일 무슨 상관이지? 연관이 없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라고 하는 멘트를 자체를 보면 어제도 어떻게 해요? 이 권 씨를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중심 시점에서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용 일치불일치 때문에 한번 밑줄만 치고요. 이틀 동안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권 씨가 얘기합니다.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서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하는 투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단 끊어볼게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한쪽에선 어디요? 이 사람이 일하는 자벽일, 즉 생산부. 생산직에서는요.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서 나간 사람, 노동을 하다가 팔이 잘려나갔대요. 이 피해자죠. 그쵸? 산업의 피해자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 배경이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하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팔이 잘리셨대요. 그러면 일도 못하고요. 다른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죠. 그냥 피해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래서 그 팔값을 찾아준다는 것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투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이 일하는 생산부 직원들일 겁니다.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다른 한쪽은 생산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무직이라고 했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제복이죠. 네, 제복이죠.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든 분들도 계시구나 라는 겁니다. 생각이 들었다. 자기 인생에 걸려는 부, 다시 사무직 직원들인 거죠. 여기 나오는 민도식, 우기환, 장상태, 민우장. 이렇게 세 사람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권 씨가 사내가 웃었던 이유가 나오죠. 한쪽에서는 팔 잘려가지고 생사가 지금 오고 가고 하고, 그리고 산업 일자리가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깟 유니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해? 이러면서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태도 보세요. 권 씨는 이 세 사람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태도인가요? 부정적인 태도인가요? 네, 부정적인 태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권 씨의 입장 나옵니다. 권 씨의 태도가 잘 나와요, 시험 문제에. 어떤 태도요? 이러한 부분들의 사람들의 이 민우장에 대한 굉장히 냉소적, 차가운 태도죠. 냉소적 태도로 굉장히 비판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장상태의 얼굴 색깔 나타내주는데 성격 간접제시죠. 심리 간접제시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장상태가 당황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얼굴색이 하얗게 질린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당황한 심리를. 그래서 지금 어떻게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누구랑요? 바로 장상태와 권 씨와의 갈등. 세 번째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 장상태 씨는 쌈덩이인가 봐요. 화풀이의 대상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장상태와 누구와의 갈등이냐? 지금 다른 사람 우리 민도식하고 우기환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바로 권 씨와의 갈등입니다. 그죠? 이 권 씨는 다시 한번 장상태는 사무직, 여기는 생산직.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권 씨는 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쵸?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이 입장들, 즉 부서별 입장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서별 중요 사항을 갈등하고 있는 거죠. 즉 뭐가 더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중요성을 따지고 있어요. 권 씨는 어떠해요? 팔이 잘려나간 직원을 더더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 장상대는 아니겠죠. 야, 우리도 중요해. 우리도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하면서 갈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 자,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목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민도식과 우기한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일 행사 앞두고 제목을 맞추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돼요. 자, 근데 계속 이어지죠. 이 사원 둘은요 이걸 거부합니다. 저항하죠. 이 두 사람은요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득을 하죠. 앞에 기획실장 세모 쳐가지고 회사 측 했던 거 기억나요? 독림산업의 사측? 독림산업의 사측 다시 한번 나오죠? 네, 당연히 사장. 회사 측이죠. 가볼게요. 사장실로 들어가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이거예요. 자, 누가 사장실로 들어갔나요? 권 씨가 사장실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거기 사장실 안에 이미 민도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장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간이. 그래서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았다? 얘 뭐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 자, 앞부분 중략골이 생략됐지만 여러분, 우리 우기환이라고 하는 직원이죠? 아까 우시요. 돌연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요? 사직서를 내요. 사직서 제출해요. 사표 냈다고요. 회사 그만뒀다고요. 우기환 캐릭터는요. 아까 장 상태에서의 말에 좀 짐작했나요? 이런 일에 저항하는 일에 적임인 사람이 우기환이라고, 우군이라고 얘기했어요. 우군은 총각이에요. 가정도 없고요. 그냥 솔로인 싱글 남자인데 굉장히 당당하고 적극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저항을 아주 강력하게 사직서를 제출해요. 돌연한 행동.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어휘 볼게요. 그 행동에 도식 자체의 입장은요. 초벌 놀랐대요. 한 번 놀랐대요. 처음 놀랐대요. 근데 권 씨의 험악한 표정 위에 있죠? 재벌 다시요. 놀라면서 원거준춤 궁둥이를 들었대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더 간절해 보였다는 거죠.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는 권 씨의 무언에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아, 권 씨가 더 급하구나. 권 씨의 일이 급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일보다 권 씨의 일이 더 급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왜냐? 자기가 더 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뭐야? 차례 지켜. 나도 급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막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온 이 권 씨의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더 급하겠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엉거주춤 엉덩이를 일으킨 겁니다. 자,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한 장면이죠. 뭐요? 사장실, 야 나와 사장 나와 이러면서 사장실에 막 들어가는 그런 민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권 씨인데 그 권 씨를 누가 말렸대요. 뒤쫓아오고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수로 내보낸 다음에 사장이 말했다 이거니까 죄송해요 사장님, 요거는 여비서가 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나오세요! 막 이러면서
가봐! 막 이러면서 쫓아내죠. 실제는, 현실은 경비가 굉장히 삼엄할 텐데, 네. 자,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에 사장이 말합니다. 어서 오게 권군, 태연한 척, 태연하게 맞이를 합니다.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면 나오죠. 민도식의 내면 중심이죠.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정이 더 절박한 사람은 누구요? 다시 한번 권씨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라고 도어가 채 닫히기 전에 사장의 껄껄한 목소리가 도식에게 등 뒤에 따라 붙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장이 도식에게 하는 말이죠.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뭐요? 제복에 순응해라. 제복 입고 다녀라. 혹은 회사 나가라. 퇴사해라. 제복 입기 싫으면 퇴사해라. 어떻게 너만 사복 입게 하냐. 이거죠. 굳건한 이런 뉘앙스를,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봤대요. 이래요. 자, 장면이 넘어갔습니다. 장 선생이라고 한 건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장상태 집이죠. 부인이 봤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어머 어머 어머. 유니폼 입고. 장상태 씨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제복을 착용합니다. 현실에 순응, 굴복을 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또 하겠죠. 자, 뒤에 계속 가볼게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 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겠어요? 지금 누구 중심이에요? 계속 민도식 씨 중심이죠. 민도식의 아내예요. 자, 바가지 긁는 소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왜 당신은 출근 안 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독촉하는 거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계속 뭐 한다? 독촉한다. 출근을 독촉하는 거죠. 출근을 독촉. 창업 기념일의 아침에 시작되었대요.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고 있는 남편 곁에, 자, 우선 여전히 민기적거리고 있는 남편이래요. 뭐예요? 갈등하고 있어요. 나 제복 입기 싫은데 갈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적 갈등. 뭐예요? 순응할까? 굴복할까? 혹은 저항할까? 내적 갈등하죠. 곁에서 아내는 시종 항상 계속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대요.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은 아내는 믿지 않았대요. 자, 우선 저거 누군지 짐작하죠, 여러분? 총각사원 하나. 누구요? 우리 사표낸 우기환 씨. 근데 이 제복 때문에 이러한 소문 있죠? 저항이요. 근데 아내의 태도 보세요. 아내는 믿지 않았다. 그러면 아내의 태도가 나왔어요, 이미. 봐봐요. 현실에 저항하는 캐릭터인 아내였다면 그럴만도 하면서 이해를 하겠죠. 근데 믿지 않았대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아니, 회사가 까라면 까야지. 이런 아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아내는 현실을 어떻게 하는 입장이에요? 이 사람도 순응하는 입장이죠. 저항하지 않은 입장이죠.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아내입니다. 까짓 건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는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시험 문제 상징적인 의미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 좀 할게요. 유니폼 네모칸. 앞에서 계속 제복이라고 나왔는데요. 제복이랑 똑같죠? 근데 그 유니폼 혹은 제복의 상징적 의미를 쓰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통제하고요. 자유를 억압하고요. 구속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억압, 누르고 통제하고 구속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서 뭐예요? 제복, 유니폼으로 나옵니다.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자, 거듭되는 재촉 누구의?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요. 아니 빨리 회사 출근해 이런 소리요. 거기에 이렇게 큰 소리로 위에 야 아내 와이프 딴 회사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 대드는 거예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우리 뒤늦게 집을 나서고 말았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순응하죠. 물복하죠. 근데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 계기 아내죠. 아내. 아내의 독촉, 아내의 재촉 때문에. 자,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댕도했을 때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용 일치불일치 때문에요. 어떤 개회식이냐면 지금은 체육대회 개회식입니다. 일치불일치해서 여기서 무슨 준비위원회 개회식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준비위원회는 끝났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거에 홀리지 마시고 체육대회의 개회식입니다. 가볼게요.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곤색, 검정, 1세기 운동상을 넘어다 보는 그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서 옴을 느꼈대요. 어머나 봐봐요 여러분. 운동장이 어떻게 검정색에 곤색, 네이비색이겠어요. 뭘 입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맞습니다. 회사 사원들이 다 같이 제복 입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검정, 곤색, 일색 묶어서 별표 어떻습니까? 다양을 존중해요. 획일화 됐어요? 획일화 됐죠, 여러분. 획일화. 획일화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다 보는 순간 그 획일화된 것을 갑자기 숨을 턱 막혔대요. 거부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민도식의 거부감.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이 뭘 상징하는지가 나와요. 획일화되고 자유를 억압한다 라고 추가적으로도 써줄게요. 뭐 획일화가 자유를 혹은 개성을 억압하는 거니까요. 통제하는 거니까요. 획일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새로 갖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 손끝을 우러러보면서 사가를 제창하기 직전에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대요. 우선 새로 맞춘 이 전 직원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군대라고 표현해요. 군대. 묶어주시고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다. 우선 획일화된 사회를 보여주는데요. 그 획일화된 사회가 간접적으로 뭐라고 나온다고요? 군대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독재 정권 누가 일으킨다? 군인이 일으킨다. 그래서 군부 독재 세력을 저격한 거다라고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윤은길 이 작가는 시대 배경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부 독재 세력의 전체주의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개성, 자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다 똑같이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마치 군대 군인처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럼 있으니까 비유적인 표현 당연히 맞고요. 가볼게요.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면서 사가라고 하는데 이때의 사가 조직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 노래인 거죠. 조직 노래.
교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학교에선 교가, 회사에선 사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는 거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억지로 부르는 거잖아요. 역시나 획일화되고 자유를 억압하는 소재다라고 하면 당연히 맞죠. 통제 다 맞습니다. 예비운동으로 목정을 닫아놓는 헛기침들을 사원들이 다 하고 있었대요.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 바퀴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한다. 노래를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에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대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전체 사원들이요 모두 작당에서요 지각한 사람, 너무 중요하죠. 지각한 사람 네모칸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누구의 시선에 보이고 있어요? 민도식 시선에 보이고 있죠. 지금 아내가 억지로 재촉해가지고 억지로 늦게 나간 우리 민도식의 상황 보여주니까 저 사람 누구요? 민도식 맞습니다. 야유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기분이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내면 제시죠. 누구의 내면 제시? 민도식의 내면 제시.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 하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의 기분에 사로잡혔대요. 또 하나 대속 4명 나오죠? 이 획일화된 일치 단결해가지고 끊어주시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 묶어주시고 얘가 누구예요? 민도식이죠.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대요. 민도식의 다시 도식의 내면인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내면이에요? 어떤 기분인데요? 동떨어질 때 다 같이 모여있는데 나만 거부당하는 느낌이고요. 나만 소외당하는 느낌이에요. 소외감. 그죠? 그리고 단절감. 느낀다 이거예요. 겉도는 기분 듭니다. 자기만 이렇게 동떨어져. 나만 사복 입고 출근했어요. 얘만. 도식이만 사복 입고 출근했고 나머지 중동장에 있는 사람들 검정색, 곤색 다 입고 있어요. 얼마나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겠어요. 자, 시험지 정말 많이 나오는 거 나옵니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 투성인 가운데 별표. 사실 별표 3개. 너무 중요해서. 사실 여기는 운동장, 즉 체육대회 하는 독립산업 체육대회 하는 그 운동장에서만 여러분 지금 사실 제복 투성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 전체가 온통이라고 해요. 현실 우회적 비판이죠. 어떤 현실? 군부 독재 세력의 획일화된 그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세히 쓸게요. 군부 독재 세력, 그 독재 세력의 획일화된, 획일적인 전체주의 사회. 뭐한다? 우회적 비판. 선택지 이렇게 구성 많이 나오고요. 요약하면 여러분 요약해 드릴게요. 전체주의 사회는 뭐 하는 거예요? 풍자하는 거죠. 우회적 비판이 풍자니까. 아시겠죠? 작가가 의도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같은 맥락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까는 겁니다. 풍자하는 건데요. 이런 표현들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자, 가볼게요. 저 혼자만 외톨이에요.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도식이죠.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체육대회의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내면 나오죠. 분노, 외로움, 혹은 소외감, 뭐 이런 것들도 다 맞겠죠. 가볼게요.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혀듯 언제까지도 움직일 줄을 몰랐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 문장의 표현이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언제까지도 움직일 줄 몰랐다? 자, 중간자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민도식.
네, 맞습니다. 갈등하는 거죠. 갈등. 뭘 갈등이요? 아, 현실에 계속 굴복해야 되나? 순응해야 되나? 아, 근데 계속 저항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중간자적 입장으로 이것을 자꾸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의 민도식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원의 입장 중에 여기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 다시 한번 여기다가 바로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우리 민도식은요, 지금 보니까 중간자적 입장이죠. 근데 또 장상태의 입장에서, 오기안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장상태는 어떻게 됐죠? 네, 굴복했어요. 유니폼 입고 새 유니폼 입고 출근했대요. 아내가 알려줬죠. 도식이 아내가 알려줬죠. 그리고 우기환은 어때요? 저항했죠. 퇴사했대요. 사표냈대요. 그러니까 새 입장이 새 운물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제목의 상징적 의미 좀 정리할게요. 날개라고 하는 거는요, 뭘 상징한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유. 수갑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요? 억압, 통제, 구속, 이런 것들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의 날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소재로 나옵니다. 바로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옷이 날개라라고 하는 속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옷을 얘기합니다. 즉 개성을 의미해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복이 되겠네요. 정확하게는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같은 옷이지만 수감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네, 제복이죠. 제복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자유가 없는 유니폼 얘기하니까 그 개성을 상징하지 않는 수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개, 5월 수갑이기 때문에 두 입장을 갈등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어지죠? 저항은 날개일 거고요. 굴복은 수갑일 겁니다. 크로스로 이어지시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제 부분은요, 이 작품은 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제복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1970년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워서 국민을 통제하던 국가 권력이 우회적으로 비판, 통제하면서 하는 전체주의를 풍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거치지만 결국 사원들의 의견을 묵살해서 제복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 운영진의 모습은 절차적 정당성을 하면서 민주주의적인 척 하는 거죠. 합리화하는 현실 다시 한번 풍자하고 있고요. 또 제복 착용에 반발하던 사원들이 결국 모두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은 현실의 부당함, 다양한 비판 의식은 있으나 옮겨가지고 저항 행동을 표출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면모를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불거리는 참고로 봐주시고 주제는요, 획일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문화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갈등하고 정리해드리고 할 텐데요. 마지막 갈등 사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지막 누구랑 갈등해요? 민도식 씨. 그리고 그 민도식의 아내와 갈등을 하죠. 그래서 아내가 갈등을 주로 하는데 이 뭐하고 갈등? 바로 출근을 가지고 갈등을 하죠. 이 민도식은 저항하려고 하고요. 아내는 재촉하는 거죠. 즉 순응하고요. 민도식은 갈등합니다. 내적 갈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적 갈등을요, 이 작품은 서술상의 특징이요, 가장 중요한 거 대화 중심으로 갈등을 전개한다. 대화 중심 갈등 전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리고 민도식의 내면으로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어디 부분에요? 마지막 부분에 민도식의 내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다까지 서술상의 특징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날개 또는 수갑 작품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